솔직히 말해서 초반에는 한 2-3주 정도 쓰고 B형으로 바꿔야겠다 싶었지만 어쩌다 보니 한 달 정도 쓰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벌써 한 달이나 사용한 갤럭시 Z 폴드 7 롱텀 분석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달 정도 사용해보면서 일반인 입장에서 와닿는 점들 위주로 솔직하게 눈치 안 보고 다 말씀드려 볼게요. 두께 얇다, 가볍다 이런 걸 떠나서 이번에 사전 예약을 보니까 폴더블 최초로 플립보다 폴드가 더 비율도 높다고 하며 제 채널 댓글에서도 B형을 쓰는데 폴드로 넘어가고 싶다, 아이폰 쓰는데 폴드로 넘어가고 싶다 등등 원래 폴드 유저가 아닌 B형 유저들 입장에서 폴드를 보면 드디어 7세대 반에 저는 일반 유저들도 충분히 갈아타도 되겠더라고요. 보통 폴드가 밖에서 쓸 때 접어서 쓰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탈 때 펼쳐서 쓰면 옆 사람과 대화면으로 공유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그로가 좀 끌리는 느낌이 있어서 접어서 주로 쓰게 되던데, 아무튼 폴드 6까지만 해도 21대 9 비율 접었을 때 길쭉하면서도 뭔가 불편한 비율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펼쳐서 계속 쓰게 되는 그런 게 있지만, 이젠 뭐 21대 9 비율로 가로 비율도 좋아졌고 접었을 때 사용성 또한 9mm로 얇기도 하고 무엇보다 화면도 이게 0.2인치만 커졌는데도 뭔가 훨씬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쉽게 말해 전작은 접었을 때 작은데 길쭉한 플립을 쓰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플러스와 울트라 사이 크기의 B형을 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접었을 때 사용성이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9mm 굉장히 얇아졌다는 장점은 있지만 저 같은 케이스를 쓰는 유저들 입장에서 제품은 얇아졌는데 케이스를 쓰려고 하니까 이런 보호력 케이스들은 두껍고 무거워져서 얇은 장점들이 안 느껴진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는 포기는 못하겠지만 얇은데 괜찮은 거 뭐 없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가지 케이스를 구매해보니까 신즈무르 1mm 케이스랑 아라미드 케이스가 제일 낫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보호력 케이스들은 썼을 때 15mm에 268g이라는 폴드 6 생폰보다 무겁고 두꺼운 무게를 보여주지만 신즈무르 1mm 케이스는 투명 케이스처럼 맥세이프까지 있지만 12mm 두께에 247g, 상당히 괜찮죠? 그런데 맥세이프는 없지만 제일 얇고 가벼운 케이스를 원한다 하면 슈피겐 아라미드가 11mm에 241g 정도 폴드 6 생폰보다 얇고 극한의 두께와 무게를 보여줍니다. 물론은 저처럼 케이스를 쓰고 싶은데 폴드 7에 얇고 가벼운 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슬림형 케이스를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물론 돈이 좀 많으시다면 생폰을 쓰면서 보험 2개 정도 드는 것도 좋긴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을 때 접었을 때 사용성은 좋긴 한데 가격이 240만원이지만 여전히 AR 코팅이 빠졌더라고요. 뭐 그래 빠진 건 그렇다 쳐도 AR 코팅 필름도 기본으로 줬으면 어땠을까. 뻥 스펙으로 유명한 중국 폴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얘네들은 내부 화면에도 AR 코팅 필름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S24 울트라, S25 울트라를 썼던 분들이 폴드로 넘어오면 너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AR 코팅 필름을 붙이고 쓰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붙이고 쓰면 S25 울트라와 매우 유사한 수준의 AR 코팅 성능을 보여주고 저는 정품을 붙였는데 2만원에 2장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무게적인 이점도 있어서 강화유리가 보통 10g 내외 무게인데 필름은 2g 정도라 실작을 해보면 220g, 참고로 생폰 실제 무게가 218g으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단 2g만 늘었죠. 강화유리도 좋긴 하지만 AR 필름이 무게적인 이점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품이 얇아진 만큼 우려사항이나 빠진 점도 있죠. 예를 들어 뭐 디지타이저가 빠져서 S펜을 못 쓴다는 점. 그런데 이건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S펜을 폴드에서 쓰는 사람들이 극소수 내지 소수였다 보니까 지금은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없는 건 아쉽긴 하나 S펜을 원래 안 썼던 대다수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얇아서 생기는 내구성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미 국내외 여러 테스트에서 힌지 내구성은 크게 이슈가 없는, 참고로 제가 태킷이라는 20만 번 접기 라이브 테스트에도 잠깐 게스트로 참여를 했는데 18만 번째 접었을 때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지만 외관은 크게 문제도 없었고 필수적인 내구성 또한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이렇게 뒤로 한번 접어봤는데 물론 저는 좀 더 약하게 했지만 멀쩡하죠. 아무튼 다시 화면으로 들어와서 커버 화면에 이어 메인 화면도 0.4인치 더 커진 8인치의 비율 또한 7.6에서 10대 9로 바뀌었는데 제가 영상 초창기 간단 사용기 때는 메인 화면에 대해서 크게 별말을 안 했지만 정사각형 비율도 나름 괜찮은 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볼 때 B형에서는 보통 가로로 볼 때 영상을 클릭하고 가로로 돌려야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지만 폴드 7은
다음에 영상을 클릭하면 바로 가로 시청과 비슷한 대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이버와 같은 컨텐츠를 볼 때는 오히려 전작과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뭐 크게 불편함은 없긴 한데 여전히 인스타 최적화가 안 되어 있는 앱들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요약하자면 텍스트 컨텐츠는 전작과 동일한 느낌, 최적화가 안 되어 있으면 여전히 구리지만 가로형 영상을 자주 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편해졌다라고 요약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UDC가 다시 빠졌는데 한 달 정도 써보니까 뭐 사용하면서 90% 정도는 크게 신경이 안 쓰이지만 간혹 흰색 바탕의 영상을 볼 때, 그리고 게임할 때 간혹 중요 부분이 가려져서 불편한 게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나 충전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일단 배터리 4400mAh,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폴드3부터 7까지 배터리 용량이 동결이라는 점, 그리고 동결이지만 이번에 화면 디스플레이 면적이 커져서 실제 배터리 타임은 아주 소폭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한 달 가까이 써보면서 100% 사용 기준 실내에서 쓰면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그러나 밖에서 여행 갈 때 써보면 100% 밝기에 카메라를 써야 하다 보니까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로 확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자주 써야 한다면 분명 배터리가 하루 정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내에서 주로 쓴다면 나름 하루 정도는 괜찮다 정도. 저는 오히려 실사용 시 접어서 자주 쓰다 보니까, 접었을 때는 6.5인치 화면으로 쓰는 거다 보니 생각보다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배터리 용량은 최소 4000 후반에서 5000까지는 늘려줘야 되지 않나. 물리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이 더 크긴 하더라고요. 뭐 배터리는 저는 다소 그럭저럭 참을만 하지만 충전 출력이 여전히 25W인데 배터리에 가려져서 충전 출력 다소 묻히는 느낌이 있는데, 참고로 폴드2 때부터 25W, 6년째 충전 출력이 동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품 두께가 다소 얇아졌고 베이퍼 챔퍼도 빠졌다 보니까 초반 30초 발열이 무려 49도를 찍어버리는 경이로운 수준을 보여주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발열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충전 스로틀링이 일반 바형에 비해서 좀 더 자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에서 볼 땐 1시간 20분 만에 완충이 된다고 했지만, 지금 같은 여름철 상온에서 충전을 해보니까 100% 기준 1시간 35분이 걸렸습니다. 21에서 22W로 충전이 되다가 뜨거워지면 14W로 떨어졌다가 다시 온도가 미지근해지면 21, 22W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 뜻은 실내에서 이 정도라면 밖에서 보조 배터리를 들고 충전한다면 더더욱 오래 걸리겠죠. 이건 무선 충전도 마찬가지로 케이스를 쓰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단순 유튜브를 켜놓거나 멀티창을 켜서 충전을 해뒀더니 발열 때문에 중간중간에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선 충전도 느려서 이거 쿨링팬이 들어간 제품을 쓸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많이 달아서 체감이 되는 부분만 짧게 보면, 일단 긱벤치 6 기준 멀티코어가 만점이 안 나오거든요. 아마 제품이 얇아서 30초 만에 피크 발열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일반 바형에 비해서 멀티코어 기준 5에서 10% 정도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치명적인 단점도 아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여전히 빠릿빠릿하긴 합니다. 카메라도 볼 때 이번에 전반적인 센서 부분들이 전작과 동결인데 메인 카메라가 2역화서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카메라를 자주 안 다루는 이유가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되기도 했고 2역화서가 들어갔다고 해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서 S25 울트라와 동일하게 초광각에서 3배까지는 사진 퀄리티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장 스피커도 보면 전작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비슷한 수준인데 S25 울트라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바형이 좀 더 좋은 느낌. S25 울트라가 볼륨 자체도 더 크고 베이스나 저음이 더 뚜렷하게 들리긴 한데, 뭐 그렇다고 폴드7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폴드7이 좋다 정도라면 울트라는 매우 좋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갤럭시 Z 플립 7 한 달 정도 실사용 롱텀 리뷰를 해봤는데, 일단 제품 자체가 얇고 가벼워졌다는 가장 최고의 장점이 있으나 그 속에서 단점들이 생겼다는 점이 있지만, 그런 소소한 단점들보다는 이번에 장점이 훨씬 더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만족 불만족 비중을 따져봤을 때 저는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서,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는 한 2-3주 정도 쓰고 바형으로 바꿔야겠다 싶었지만 어쩌다 보니 한 달 정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폴드7은 7세대 만에 바형 유저들이 넘어가도 될 만큼 충분히 메리트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끝!